학부모님들 안녕하십니까. 베테랑 수학원 원장 문경민입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2부에서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22년 전형에서 주요 대학의 인문계열, 자연계열 해서 탑5 지원 인원이 많이 몰린 학과, 어떤 학과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22년도 전형에서 좀 이슈가 되는 사항이 있었죠. 뭐냐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IB를 하는 학생들이 전년보다 2점 정도가 평균 점수가 올랐어요. 근데 미국제에서 있는 학생들은 AP의 점수를 2021년도 5월 달에 본 시험 점수를 낼 수가 없었어요. 12학년 때 본 점수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컬리지 보드에서 갑작스럽게 이 성적표를 굉장히 늦게 전달을 하는 바람에 학생들이 대부분 쓸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근데 어찌됐던 전년도보다 12학년 때 점수를 못 쓰게 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좀 자세가 지원을 할 때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IB를 하는 학생들은 뭐 상향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래 미국제에서의 12학년 학생들이 AP를 12학년 때 거를 그대로 쓸 수가 있었다라면 평상적이라고 합시다. 근데 IB는 올랐어요. 그러면 약간 상향 평준화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쪽은 소극적이고 이쪽은 그냥 뭐 이상 뭐 상향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비슷하던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작년과 비슷한 진학의 어떤 추이를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위권에 있는 서류대학교들을 이렇게 보면은 지원 추이 인원수가 상위권 대학으로 확 몰렸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전년도와 비슷한 상황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좀 이공계 쪽이 특별히 좀 더 지원 인원이 많이 몰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2년도 전형은 전년 대비해서 인원수가 많이 늘었죠. 학령인구, 3특의 학령인구, 그 다음에 뭐 전체적인 학령인구가 그러면서 이제 조금 그 몰린 인원들이 증가한 인원들이 이공계 쪽으로 좀 배정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제가 이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의 자료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보시는 게 이제 연세대학교 3년 특례 이제 이번에 올해의 경쟁률이에요. 이제 이런 사실들을 경쟁률을 보시는 이런 것들에 먼저 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지금 이렇게 문과대학이라고 나와 있는데 11개의 과들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 9명을 모집을 합니다. 근데 지원을 하는 인원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9명을 모집을 했을 때 국어국문학과로 한 명이 분명히 배정이 되는지 중어중문학과로 한 명이 배정이 되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경쟁률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원 인원수들을 다 더합니다. 이 문과대학 다 더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집 인원으로 나눕니다. 그게 5.44대 1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게 지금 5.44대 1이라는 겁니다. 이 5.44대 1이 국어국문에 정확하게 적용이 되나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중어중문에 정확하게 적용이 되나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2명 뽑았을 수도 있고 안 뽑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경쟁률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 이렇게 모호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학교마다 또 이렇게 명시를 하는 이 기준점과 이 방식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대학들을 하나의 어떤 경쟁률이라는 지표로 높낮이를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서로 기준점들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3년 특례는 어차피 인원들을 굉장히 적게 뽑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3특에 지금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요 대학에 뽑는 정원들은 3개년 내내 동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 흐름이나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라는 거는 지원을 한 인원수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객관적으로 트렌드를, 이 흐름을, 올해의 입결을 말씀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지원하는 인원수가 가장 높은 학과 5개, 인문계, 그 다음 자연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인문계부터 한번 봐볼까요? 자, 연세대학교 지원 인원 탑5입니다. 사실 연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한 12명, 13명 이 정도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학령인구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면은 3특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별로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프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그렇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가장 지원 추이가 높은 학과는 경영학과, 그 다음에 UD, 그 다음에 경제학부, 하스, 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자연계에서는 좀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자연계를 보니까 전체 지원 인원수도 한 25명 정도가 늘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지원 인원의 내용이 중요한데, 먼저 1위가 어디죠? 전기전자공학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치의에 의해 약학,
자, 의예, 치의의 약학이 지금 탑5 안에 3개나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또 전기전자공학부가 이렇게 월등하게 1위인 이유가 의예과보다도 더 높고 치의의 약학과보다도 더 높죠. 그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 연세대학교는 올해인데요. CVPR이라고 하는 컴퓨터 패턴, 그러니까 인공지능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학술 대회예요. 학술 대회에서 20개의 논문이 채택이 되면서 굉장히 쾌거의 성과를 이루어내게 되는데, 전자전기공학학과에서 20개 그 논문 중에서 11개가 채택이 됩니다. 엄청나게 비전이 많은 학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러한 것들 때문에 또 이것은 결국 4차 산업혁명의 지금 현재의 기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과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몰렸다. 그리고 의대보다도 높게 이번에는 몰렸다라는 점인데, 또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의대가 지금 작년보다 지금 5명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영향은 아무래도 올해부터 신설을 한 바로 이 약학과의 영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의대 같은 경우는 신촌 캠퍼스에 있는데 약대 같은 경우에는 송도 캠퍼스에 있으니까 그 점을 꼭 확인을 하시고요. 또한 3년 특례 학생들, 그다음 3특이 되지 않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는 이 어떤 전형이죠. UIC의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의 국제형입니다. 3특이 돼도 지원할 수 있고 3특이 되지 않아도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지금 딱 보니까 지원 인원수는 20명 정도가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모집 정원이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하스 같은 경우에는 10명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UD 같은 경우에 5명, ISE 5명이 줄었어요. 본래 95명을 선발을 하던 이 국제형 전형에서 20명이 줄어서 75명 정도로 이제 이번에 선발을 했는데, 문제는 연세대학교 얘네들 다 합해서랑 그 다음에 다른 신촌의 모든 그 어떤 학과들을 다 합해서 3특 인원을 뽑는 인원이 68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5명이면 아직도 많은 인원들을 뽑고 있죠. 이 부분은 이 어떤 종합의 국제형이 메리트가 있는 전형이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이제 고려대학교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고려대학교 인문계열인데요. 전체 지원한 인원수들은 작년 대비해서 13명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를 했는데 어찌됐든 거기 내에서 가장 많은 인원 지원을 한 과를 보니까 전통적으로 원래의 기조대로 경영, 그 다음에 행정, 그 다음에 경제, 그 다음에 정치, 외교 이런 식으로 오는데, 여기 보이시는 국제학부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국제학부가 본래 국제대학의 규모로 국제학부를 확장을 하겠다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때 이제 정확하게는 외국인 학생들을 많이 이렇게 모집을 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갔을 때 해외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어떤 문화나 뭐 정치, 경제, 정보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알리겠다, 뭐 이런 취지였는데, 이때 분명히 내국인, 그러니까 한국인을 5명 정도를 뽑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뭐 이게 확장이 되면 더 많이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3특의 지원자 그 모집 인원수도 늘어나지 않을까 내심 사실 기대를 하고 있었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왜냐면 국제학부는 항상 2명씩 뽑죠. 2021, 2022 둘 다 2명을 뽑았는데 올해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1명이라도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늘어나지를 못했어요. 23년도 전형의 학생들은 조금 관심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정보를 좀 알려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은요, 역시나 많다라기보다는 26명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요. 문과는 줄었는데 이과는 증가를 했다. 자연계열은 지원 인원수가 가장 많은 인원수들이 지원을 한 과를 보니까 1위가 전자전기공학이에요. 아까 연대에서도 전자전기공학이 1위였죠. 그리고 컴퓨터과학, 의대, 그 다음에 신소재, 생명 이렇게 쭉 나오는데 4차 산업혁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학과들이 어떻습니까? 탑5 안에 들고 있고, 의대 같은 경우에는 연대와는 다르게 좀 전년 대비 몇 명의 지원 인원수가 더 올랐어요. 이쪽은 약대를 안 뽑나? 이쪽도 약대를 뽑아요. 그런데 약대로 의대에 지원한 학생들이 많이 분산이 고려대는 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사소한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고려대학교 약대 같은 경우에는 세종 캠퍼스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대 인원을 직접적으로 분산을 시키지는 못하지 않았나라는 점을 조심스레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서강대학교는 어떨까요? 서강대학교 먼저 인문계열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뭐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요. 인원 추이는 달라진 점이 없고, 경영학부부터 시작해서 지식융합 이렇게 해서 뚝 순서대로 인원 추이가 가장 많이 몰렸는데요. 자, 이 지식융합 미디어 학과에 대한 새로운 이슈가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이 심리학 융복합 연구라는 것에 채택이 됐다라는 점이에요. 물론 정확하게는
이쪽에 있는 교수님들께서 이제 채택이 되신 거겠지만, 사업 선정이 되신 거지만, 이게 뭔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는가라는 그런 연구래요. 그런데 어머님들 보세요. 인문계열에서의 이 과가 지식융합미디어라고 하는 이 과가 문과 쪽에 인문계열의 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추이가 좀 이렇다라는 거죠. 자, 서강대학교 자연계열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서강대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전년도와 비슷해서 크게 늘어났다 이런 추이는 없습니다. 118명, 118명으로 아예 동일해요. 그래서 보니까 컴공, 그 다음에 화공생명, 전자. 자, 이쪽은 어떻습니까? 4차 산업혁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과들이 아예 대거 지금 배치가 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 원래 유명하죠. 그런데 오늘 더 늘었어요. 올해 지원 인원수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렇게 뭐 하는 과인지, 어떤 최근에 이슈가 있는지를 보니까 서강대 지금 약간 좀 가려졌는데, 서강대학교가 지금 과기부에서 선정을 하는 핵심 인재 양성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한 이 올해 AI 인공지능 관련해서 석사 과정을 출범을 했죠. 근데 이쪽이 인문계 쪽도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줬대요. 그만큼 학교가 4차 산업혁명에 밀접하게 좀 연관성이 있는 것들의 중심을 두고 있다. 지금 컴퓨터 과학과가 좀 그렇다라는 점이고요. 다음으로 지금 성균관대 한번 지금 보시면 성균관대학교 인문계열 탑5입니다. 사회과학, 인문과학, 경영학, 글로벌 경영, 글로벌 경제 이런 순인데, 전체 지원 인원은 전년도와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서강대와 똑같죠. 전년도와 이렇게 별 차이 없이 비슷한데, 한 가지 일단은 글로벌 경영과 글로벌 경제 이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연고대를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동시에 지원을 하는 굉장히 높은 학과이다. 스펙이 좀 굉장히 높은 학과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상향 지원을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더 엄두가 안 날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안정 지원을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조금 부담스러운 과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이 전년도에도 보면은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죠. 그리고 이쪽 과들이 그 어떤 메리트가 좀 떨어지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이쪽에 대한 이슈가 또 뭐가 있냐면, 성균관대 인문사회 학술 지원 6개 사업 선정돼서 대학 중에 1위다 라고 하는 올해의 기사죠. 올해의 기사예요. 이렇게 좀 비전이 있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성균관대학교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은 보니까 전년도와 또 비슷해요. 네, 전체 지원 추이는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이렇게 쭉 자연과학, 그 다음에 공학 이렇게 해서 쭉 보는데, 성균관대학교 자연계열에서는 이런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연과 계열별로 뽑다 보니까 이 과들이 정확하게 무슨 과인지 뭐 어떤 걸 배우는 건지 좀 궁금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 자연과학 계열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과들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학 계열은 또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계열들로 진행을 하는데, 1학년 동안에는 이 1년 동안에 약간 좀 공통 과목들 위주로 배워요. 그리고 2학년 때 본격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요. 자연과학 계열에 있다가도 공대 쪽의 전공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역시 반대도 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이 아무래도 성대의 인문계와 그 다음에 자연계의 어떤 장점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초미의 관심사죠. 한양대 이번에 어땠는지를 보니까 먼저 인문계열입니다. 경영, 경제, 금융학부, 그리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순서대로 쭉 있는데, 작년에 한 7대1 정도의 비율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11대1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었죠.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다라는 거고, 무려 77명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문과예요. 지금 현재 문과인데 이렇다라는 점이고요. 자연계를 보니까 71명 정도로 또 한 70명 정도가 증가를 했죠. 가장 지원 인원수가 몰린 이 학과를 보니까 컴퓨터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기계공학, 그 다음에 융합전자공학, 의예 이 순서대로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대의 강자답게 의예과 제외하고는 역시나 공학 소프트웨어 뭐 이런 느낌이다. 4차 산업혁명에 역시나 한양대 역시 많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과들이 몰리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 중앙대학교입니다. 전년도와 비슷해요. 지원 인원수, 전체 인원수는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가장 많이 지원을 한 과는 경영학부이고요. 그다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경제, 정치, 국제, 심리 이런 쪽으로 지원 인원수가 많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앙대학교 자연계열입니다. 중앙대학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인문계랑 동일하게 작년과 비슷해요. 전체 지원하는 인원수는 작년과 비슷하고, 자,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의학,
그리고 기계공학 이런 순으로 지금 지원 인원 순위가 매겨지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소프트웨어 학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올해에 또 기사가 있는데 뭐냐면 융복합 교육으로 초연결사회 창의 인재 양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헤드라인들이 이렇게 많이들 보이고 있어요. 중앙대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년도와 비슷한 지원 추이를 보이는 이유는 아무래도 한양대학교가 부상을 하면서 원래 없었던 학교인데 있으면서 자기네 쪽에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좀 분산되겠죠. 뺏어 가겠죠.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와 좀 비슷한 추이를 보이는 이유는 자연계열 쪽으로 원래 다 지원을 해야 되는데 한양대학교에서 많이 뺏어갔다. 그런 맥락으로 좀 전년도와 비슷한 어떤 상황들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지 않나. 자, 다음 이화여대 특기자 전형입니다. 자, 저희가 항상 관심 있는 전형들 중에 하나죠. 근데 자, 연세대학교 국제형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줄었어요. 지원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인원 추이가 줄었다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하는 정원 자체가 동일해요. 예. 동일한데 지원하는 인원 추이가 전년 대비해서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감소를 했는데 그 이유는 몇 가지의 측면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로는 2022년, 23년도 전형을 가면서 2019년도부터 있었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의한 정부의 기조가 국내의 어떤 입시에서는 수능의 비중을 점차 늘리고 수시의 비중을 축소를 한다라는 맥락 때문에 이제는 정시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리고 3특에서는 뭐냐면 해외 학생들 입장에서도 해외 입시에서는 한양대라는 학교가 늘어나면서 서류 쪽으로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이화여대를 아무래도 조금 더 빠뜨리고 한양대를 지원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 특기자 전형이 굉장히 조금 좀 저희가 관심이 많은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원 인원수가 이 정도의 규모로 줄어들었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으로 국민대입니다.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정년도 비해서 지금 동일한 전체 지원 인원수가 동일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지필에서 서류로 바뀌었는데도 비슷해요. 경쟁률이 거의 비슷합니다. 6대1 정도로 비슷하다는 걸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경영대학, 그 다음에 미디어 광고 이렇게 해서 쭉 순으로 있는데, 자, 국민대학교 미디어 광고 학부에 대한 이슈는 올해 보면 미디어 전공에 선두에 쓰다라는 어떤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산업계 관점의 대학 평가에서는 뭐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코 뭔가 비전이 없는 그런, 그리고 뭔가 좀 지필에서 이제 서류로 바뀌었지만 큰 메리트 없는 그런 맥락이 아니니까 학교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좀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국민대학교 자연계열입니다. 국민대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비교해서 조금 늘었어요. 조금 늘었는데 뭐 거의 비슷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조금 늘은 인원 중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한 부분은 소프트웨어 학부다. 소프트웨어 학부 때문에 조금이라도 늘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학부라는 거 함은 뭐냐면 결국 역시나 4차 산업혁명에 직접적으로 연관 지을 수 있는 학과가 인기 학과가 돼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어떤 디자인 학부에 대한 부분이 세분화가 좀 돼 있었어요. 항상 그랬었는데 그 부분을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금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시각 디자인, 공간 디자인, 영상 디자인 이 순으로 국민대의 그 어떤 디자인 계열, 예체능 계열의 과들이 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크게 많이 대단한 것들을 요구하지 않는데 관심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방학 한 번의 기간 동안에 뭐 SAT로 한 번의 방학에 올인을 하잖아요. 8주 동안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한 맥락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또한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KMU 영어 특기자 전형이 있죠. 글로벌 비즈니스 학부에 대해서 토플 점수 하나로만, 내신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보고 토플 점수 하나로만 평가를 하는 아직도 특기자 전형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점들도 빠뜨리지 말고 체크를 해봐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22년도 전형에서는 이슈가 됐던 점이 IB 학생들 전년도보다 2점 상승을 했고 AP는 12학년 때 거를 못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인 미국제 학생들의 자세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쪽 소극적이고 이쪽은 좀 상향 지원을 할 수도 있는 뭐 경쟁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맞춰지면서
전년도와 상위권 대학교의 지원율의 추이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못했다,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주요 대학교들의 어떤 지원 추이를 보았을 때 4차 산업혁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공학 계열의 지원이 대폭적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점이에요. 주요 대학교 탑5 안에 대부분 포진을 하고 있었고, 어떨 때는 의대보다도 좀 더 지원율이 높았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지필에서 서류대학교로 전형을 한 학교가 두 개가 있는데,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 경쟁률 폭등, 네,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와 비슷한 향상을 보였다. 자,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 서류 편성으로 인해서 서강대 이공계와 성균관대 뭐 이렇게 했던 학교들의 추가 합격률이 좀 더 많이 돌 것으로 예상이 된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서강대학교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8명으로 전년이랑 지원을 한 인원수가 전체 정원이 똑같았죠. 근데 없던 학교가 생겼어요. 그럼 이쪽에서 많이 이렇게 이쪽으로 한양대학교를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럼 서강대가 선택을 못 받았으니까 전년도보다는 좀 더 많이 더 빠져나갈 거다. 추가 합격률이 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는 점이고요. 연세대학교 수시 국제영의 인원수 총 정원이 모집 정원이 좀 줄었습니다. 하지만 삼특 연대 자체의 전체 정원 인원수, 모집 정원 수를 생각을 해보면 68명, 연대 국제영 아직도 75명 정도를 뽑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매력이 있는, 메리트가 있는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이화여대 특기자 같은 경우에는 모집 정원이 줄지는 않았어요. 줄지는 않았는데 지원자 인원 수가 감소를 했어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국내에서의 수능으로의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특기자 전형이 좀 더 많이 안 쓰기 시작을 했고, 또한 한양대학교가 좀 이렇게 가져가게 되는 거죠. 한양대 쪽으로 경쟁률이 분산이 되면서 지원율 자체는 전년 대비해서 줄었다라는 점이고요. 제가 1부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과 2부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약간을 합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의 서류 전형이 두 개의 대학교가 올해 늘었어요. 한양대학교와 국민대가 늘었죠. 하지만 학령 인구가 전체적으로 늘었다 보니까 이 두 개의 학교가 전체적인 경쟁률을 분산시키는 데 주된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본인의 학교들 자체에 대한 경쟁률을 늘었지만,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와 동일하거든요. 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 경쟁률의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다운을 시키는 그 주된 요소가 서류대학교 몇 개 늘었다고 해서 그럴 리가 없다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핵심적인 그런 부분은 학령 인구입니다. 학령 인구의 증가냐 감소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경쟁률에 영향을 주게 되는 점이지, 서류대학교들이 늘었기 때문에 나머지 원래 있는 학교들이, 기존의 서류대학교들이 경쟁률이 분산돼서 전체적으로 낮아질 거야 라고 하는 맥락은 크게 아니라는 점이죠. 명확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2부는 이렇게 해서 종료를 하고요. 3부에서는 네, 이제 대학교, 그 다음에 학과 다 봤으니까 재원생들의 합격 사례를 좀 봐야 되겠죠. 실제로 올해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의 대학을 합격을 했는지, 그리고 그 학생들의 합격 사례와 그 외적인 자료를 모아서 수능에도 배치표가 있죠. 저희가 이번에 3특, 12특해서 배치표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으로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학부모님들 감사합니다.